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언어 한자 자원풀이 계속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울 예자. 우선 왼쪽에 쓰인 글자 쇠금자죠. 쇠금이라고 그러면 쇠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둔중하다는 의미가 있겠죠. 쇠, 둔중함, 둔탁함, 어떤 무게감. 참고적으로 이 쇠금자를 금이라고 발음할 때는 단단하다란 의미가 있고, 김이라고 발음할 때는 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 무슨 글자입니까? 바꿀 태자죠. 지난 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학습은 지난해와 연계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언어 한자를 가지고 한자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1회부터 단계적으로 그렇게 올라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쇠를 갖다가 어떻게 바꾼다. 그럼 쇠라는 건 기본적으로 둔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지겠죠. 그래서 날카로울 예자입니다. 우리 예민한 성격이다 할 때 이 예자, 날카로울 예자가 들어가죠. 사실은 우리가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피해의식이 강해요. 요즘 뭐 층간소음 문제로도 또 많은 다툼이 있는데 물론 위층에서 소리 내는 사람이 나쁘겠죠.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예전에는 또 그 정도 소음 그냥 예사로 듣고 산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피해를 입기 싫다. 그래서 우리 층간소음 문제에서 항상 귀트임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귀트임이 일어나면 그 소리가 날 때마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런 소음이 날 때 사람이 엄청나게 그 피해를 보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노포 있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요즘으로는 뭐 로드샵 그러는데 그런 데선 바깥에서 하루 종일 소음 나요. 오토바이 지나다니고 뭐 그냥 뭐 물건 파는 사람 무슨 소리 뭐 자동차 소리 뭐 별소리 다 나는데도 그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해요 또. 그런데 이게 이제 내 집이다 하는 공간의식, 다음에 내 권리의식 이런 것이 확장되면 사실은 사람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민이라는 거 요즘 층간소음에 예민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희 아파트가 20층인데 그 위에는 소음날 요소가 없는데 단 아파트 102구 큰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커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이게 양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걸핏하면 천장에서 우당탕 마당탕 소리가 나요. 이거 층간소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배기구를 뭐 뜯어서 옮길 수도 없고 아마 그 욕실이라든가 뭐 이런 그 배기창하고 다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큰 양철로 돼 있어서 뭐 작은 돌이나 뭐 무슨 뭐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바람에 그 날라와도 저희 집은 천장에 와당탕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또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본인의 피해의식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소음 내는 사람이 나쁘지만 그거 뭐 어쩌겠어요. 그걸 가지고 뭐 올라가서 뭐 살인을 하고 글쎄. 물론 저도 뭐 소음 내는 사람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원자 입으로 자 조개패자는 무슨 의미가 있죠? 재물이란 뜻이 있죠. 옛날에는 그 조개 껍질을 어떻게 뭐 잘 이렇게 만들고 다듬어서 그 재물의 그 어떤 그 화폐의 상징으로 쓰였죠.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 부잣집의 장식장 그 대표적인 게 자개장이었어요. 그 자개장에 보면 뭐 조개 껍질 막 이렇게 문양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입으로 재물을 헤아리는 자 관리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관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걷는 거죠. 세금 징수하는 거. 요즘은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이 굉장히 다양한 다변화되면서 뭐 세금 걷는 사람, 또 뭐 재판하는 분, 또 뭐 여러 또 수사하는 분, 뭐 이런 굉장히 사람이 이 업종, 직종별로 나뉘는데 옛날엔 그냥 뭐 한 사람이 다 했어요. 예, 세금도 걷고 원님이 했죠, 원님이. 그래서 세금 걷는 분 역할도 사실은 관리가 한 거죠. 그래서 입으로 재물을 헤아리면서 걷는 사람, 관리란 뜻입니다. 관리 원자. 자, 점원이라는 단어에 이 글자가 쓰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상점, 가게를 관리한다는 뜻이죠. 자, 둥글 원자 에워싸 가지고 관리가 헤아리는 그 옛날에 그 엽전의 그 동전, 엽전이죠. 그 엽전의 그 가장자리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둥글 원자. 이 그 어느 나라나 그 사실은 동전은 둥글어요. 사실은 뭐 각지면은 주머니에서 찔리거나 뭐 옷을 뚫고 나오거나 그러겠죠. 그 모서리 부분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동전은 둥글죠. 많은 사람들의 그 오랜 세월의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동일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동서양이 전혀 교류가 없다가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할 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서로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배 짜는 기계, 배틀이 동양과 서양에 전혀 교류가 없고 협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문명 또는 그 지능은 일정 수준이 되고 일정 세월이 흐르면 유사한 결과로 간다는 얘기죠. 정치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없었어도 보나파르는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이라는 어떤 그 인물이 프랑스에 태어나서 유럽을 막 지배하고 이랬는데 그 시절의 프랑스의 국력 또 환경, 유럽에서 최대 그 곡창지대가 프랑스 아닙니까? 대륙은 러시아가 더 넓지만 사실은 러시아는 동토, 얼음 땅이고 가장 비옥하고 가장 농사짓기 좋고 가장 그 생활이 풍부할 수 있는 풍요로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가 사실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나폴레옹이 태어나지 않았어도 나폴레옹이란 자연인이 태어나지 않았어도 사실은 프랑스는 유럽을 지배하려고 그러던 그 기세였고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또 황제가 되었을 것이고 그 황제는 보나마나 주변국을 점령하고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학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나파르가 아니더라도 나폴레옹은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라는 그 사람이 없었어도 그 시절의 과학기술, 문명이라든가 모든 발전 정도, 인간의 두뇌력, 또 학문의 어떤 그 종합력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아니라도 그냥 아인슈타인이 먼저 만들었을 뿐이에요. 생각해내고 그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상대성 이론 또는 뉴턴이 없었다면 만유 인력의 법칙이 발견을 못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화기죠. 우리는 전화 벨이 울린다 그러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유럽의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화 울리는 소리를 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벨이라는 사람하고 유럽의 링이라는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전화기를 발명을 했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둘 다 이제 특허를 등록하러 갔는데 벨이 먼저 특허청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의 특허청에. 그리고 링은 나중에 한 달 늦게 유럽의 특허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벨식이 더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그래서 동전의 원이 둥글다라는 데서 뭐 말이 막 번져나갔는데 사실 인류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떤 여건이 주어지고 어떤 세월이 쌓이고 어떤 역사가 진행이 되면 사실 드러나는 결과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나파르가 없었어도 아니 나폴레옹이 없었어도 보나파르는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둥글 원자 그 에워싸고 그 관리가 헤아리는 그 엽전의 그 주변 테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만하다, 아주 그 둥글고 관계가 좋은 걸 원만하다 그러죠. 그럴 때 이 단어가 쓰이죠. 자, 덜 손자, 손수의 변형체 뭡니까? 제방변. 자, 손으로 관리가 결국 이 징세하는 겁니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재물을. 그래서 덜어낸다 해서 덜손. 우리가 그 회사 경영할 때 손익계산서라 그러죠. 얼마나 이익이 나고 얼마나 흑자가 났는가. 그래서 그때 손익이라는 단어 여기서 이 글자가 쓰입니다. 또 이 관리 원자는 잘 어우러진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하고 또 관리가 잘 어우러지고 원만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어우러져서 울린다. 듣기 좋게 울린다는 얘기죠. 잘 어울리는 소리. 울림이죠. 더 나가서 우리가 어울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림 문자. 운치 있다 그럴 때 주변하고 잘 어우러져야 우리가 운치가 있고 서로 그래야지 뭐 싸움하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러는데 그걸 운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자, 즐거워할 오. 여자와 오른쪽에 있는 글자 뭡니까? 크게 말할 오자입니다. 자, 밑에다 적어놨죠. 입구자에다가 자, 목구멍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 발성기관을 표현한 겁니다. 여자와 크게 말한다는 거죠. 목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면서 그래서 크게 말하니까 여자하고 얘기하고 아주 즐겁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서 즐거워할 오자입니다. 즐거워할 오. 여자와 크게 말하면서 즐거워한다. 우리가 오락이란 단어에 이 글자가 쓰이죠. 자, 크게 말할 오자. 이 오른쪽에 쓰인 글자 밑에다가 자원 파자풀이 놨습니다. 자, 입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그 밑에 목구멍에서 이렇게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그 뭐 음의 그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걸 나타냈고 큰 대자 써가지고 크게 말할 오자입니다. 자,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여기서는 큰 소리 치는 거죠. 예, 말을 크게 말하니까 이를 그르친다는 얘기죠. 그르칠 오자. 미리 너무 말해버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그르칠 오자. 오해라는 단어에 이 글자가 쓰이죠. 오직 유자. 입으로 새가 내는 소리. 새들이 한 가지 소리만 낸다는 얘기죠. 물론 뭐 말을 못하기는 뭐 개나 고양이나 또 다른 짐승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새처럼 짹짹짹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만은 뭐 나름대로는 뭐 짖기도 하고 짖는 소리에 따라서 자기 기분이 나오기도 하고 낑낑거리기도 하고 뭐 그 말은 못하지만 그 발성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새는 한마디 아니면 뭐 노래하는 카나리아 정도라고 해도 역시 그 노래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직 유자 새가 입으로 새가 한 가지 소리밖에 못 낸다 해서 오직 유자입니다. 유일 오직 유자 유일입니다. 혹시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중에 뭐 사업을 하신다든가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업을 실패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투자하자. 그런데 사업을 해보면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독점이에요. 이 동네에 독과점을 내가 하고 싶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길만 있는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협력을 하든지 뭐 물론 정말 생사의 기로에서 오직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 가야 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는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오직 이 길만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실패의 그 씨앗을 마음속에 잉태하는 겁니다. 혹시 사업하시게 되면 명심하세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또 한자 말고 또 다른 그 수업 뭐 사회학이나 뭐 경영학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오직 유자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요 오직 유자 이렇게 변형으로 썼죠. 자, 또 새가 벌레만 오직 먹어요. 그죠? 벌레만 잡아먹죠. 그래서 새가 벌레만 오직 먹지만 그래서 비록 벌레만 먹지만 새는 인간한테 이롭다라는 의미에서 비록 숫자가 된 겁니다. 이게 조금 훈이 먼저 나왔죠. 보통은 뭐뭐해서 뭐뭐다 그럴 때 훈이 뒤하고 연결되는데 이거는 비록 새가 벌레만 먹지만 인간한테는 이롭다라고 해서 비록이라는 그 훈과 연결되는 단어가 먼저 이루어진 그런 그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에 또는 뭐 대학 시절에도 수미상관 또는 수미쌍관이라고 그러죠.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는 어떤 문장.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문장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도 그러고 처음과 끝이 한 쌍이란 뜻에서 수미쌍관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글자 구성과 훈이 비록이라는 글자가 먼저 나옴으로써 그와 유사한 어떤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그런 글자입니다. 자, 집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여러 가지가 쌓인 글자의 형태입니다. 만을 붙자죠. 그래서 집안에서 여기서 집안은 이게 집면자인데요. 위에가 기와를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와 있는 집이라고 그러면 관청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이 기와집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벼슬아치다 해서 벼슬 관자입니다. 우리 관리라는 단어에 이 글자가 들어가죠. 그럼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하인이라든가 부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부리죠. 뭐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러지 뭐 이것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것 좀 하시겠습니까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야 워낙 또 뭐 인권이 존중돼서 부하직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옛날에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부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만드는 거 대나무를 빈통을 만들어서 필이란 얘기죠. 필이관. 자, 우리 대표적으로 관악기라는 단어의 글자가 쓰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하고 자원풀이 언어 한자 학습 또 해봤고요. 제가 주기적으로 꾸준히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혹시 제가 올리는 기간이 조금 텀이 있으면 또 지나간 거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자 학습 꼭 마스터하시고 이 정자를 바탕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보다는 한글을 많이 쓰죠. 지금은 이제 한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정자를 중심으로 일본 한자나 중국 한자를 학습하는 것이 훨씬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도 왜 문법 영어를 그렇게 하느냐,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렇게 문법 많이 아느냐 하지만 그들은 영어의 바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영어의 바다에 빠져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법으로 접근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어느 정도 문법을 안 다음에 회화로 들어가는 것이 그냥 회화로 하는 것보다 빠르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배울 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 그 여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둘러싸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학습하는 사람은 학습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중국의 간체자를 공부한다, 일본의 약자를 공부한다. 우리는 속자라고 얘기하고 일본 한자가 약자가 많죠. 그랬을 때 의외로 정자를 알고 약간만 변형되는구나 라고 알면 학습에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